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종이 영역입니다. 오토캐드는 작업하는 공간을 둘로 구분해 놓습니다. X, Y, Z가 존재하는 모델 영역, 그 다음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종이 영역, 이렇게 둘로 분리해 놨습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오토캐드는 우리가 작업하기 위한 작업 영역, X, Y, Z가 존재하는 작업 영역,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델 뷰라고 합니다. 모델 스페이스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델 스페이스라고 하고, 또 하나 출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이 출력하기 위한 영역은 X, Y만 존재합니다. Z축이 없습니다. 3D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오토캐드는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 스페이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영역, 다른 하나는 출력하기 위한 페이퍼 스페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페이퍼 스페이스를 통칭해서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아웃은 어디냐면 화면 하단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쭉 빨간 선 따라가면 바로 여기 화면 하단에 모델,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 이렇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요거 잠깐 옆으로 치우고 보시면 바로 여기 모델하고 레이아웃 1 있습니다. 저는 레이아웃 2를 제가 지웠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2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레이아웃 2가 있을 겁니다. 오토캐드를 처음 실행하면 모델,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아웃이 결국은 페이퍼 스페이스, 즉 출력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출력 공간입니다. 맨 끝에 보시면 더하기 키가 있을 거예요. 이 더하기 키를 누르면 계속 레이아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아웃 탭에다가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레이아웃 명령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자, 뉴 레이아웃,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from 템플릿을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만듭니다. 딜리트, 레이아웃을 삭제합니다. 레이아웃을 리네임,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이름 바뀐 거 보이시죠? 네. 레이아웃의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move or copy,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이동 복사란 얘기는 뭐냐면 레이아웃 이 순서 있죠?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사란 얘기는 레이아웃의 환경을 설정한 뒤, 레이아웃 환경을 설정한 뒤 이걸 계속 복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카피입니다. 전부 일단 딜리트, 삭제. 저는 레이아웃 2까지 삭제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레이아웃, 즉 페이퍼 스페이스입니다. 누르면 돼요. 레이아웃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건 마치 어디 있는 거와 똑같냐면 엑셀의 시트 기능과 똑같습니다. 엑셀 사용하시나요? 네. 엑셀 보시면 맨 아래쪽에 시트 기능이 있어서 시트를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엑셀 쓰셔야 됩니다. 왜 써야 될까요? 견적서. 네, 맞습니다. 견적서 작업하려면 엑셀 써야 돼요. 그래서 엑셀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한 번씩은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 영역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종이를 계속 만들어 놓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 회색 영역이 있습니다. 자, 회색 영역 보이시죠? 네. 회색 영역은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 회색 영역입니다. 그러면 하얀색 영역 보이시죠? 네, 종입니다. 이 하얀색 영역이 종이에요. 레이아웃 자체가
출력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미리 캐드가 갖다 놓고 여기는 종이, 여기는 종이 없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여기다가 그려야 돼요. 이 하얀색 종이 안에다가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점선이 뭐냐면 프린터블 에어리아, 프린터들마다 출력하는 디바이스, 프린터들마다 출력할 수 없는 혹은 출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출력할 수 없답니다. 이 안쪽, 이 점선 안쪽으로는 출력이 가능한 영역이 되는 거고 이 점선 바깥쪽으로는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종이를 우리가 인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프린터가 종이를 붙잡고 이렇게 이송을 시킵니다. 프린터가 종이를 붙잡고서 움직여요. 그러면 이 프린터가 종이를 붙잡는 영역까지 출력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돼요. 바로 그 영역입니다. 바로 이 영역은 프린터가 종이를 붙잡고 종이를 이송시키는 영역입니다. 또 이 위에 아래쪽에 센서가 있어서 센서가 종이를 시작하고 종이를 끝내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인지를 하면 일정 영역 출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테두리 이 사각형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선 안쪽으로만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모델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모델 스페이스로 넘어가기 전에 명령어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줌입니다. 줌 명령어를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줌 명령어를 우리가 초반에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걸 쓰면 된다고요? 마우스에 휠을 쓰면 돼요. 휠을 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기거나 그러면 줌인 줌아웃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줌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줌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All, Center, Dynamic, Extent, Previous, Scale, Window, Object, 그 다음 Real Time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 줌 명령어 실행하고 엔터를 한번 더 치면 리얼 타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왼 클릭을 드래그 하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이게 리얼 타임 줌입니다. 그러니까 휠이 고장 났는데 작업은 해야 돼요. 그러면 줌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줌 명령어에 보시면 내가 확대하고자 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클릭하고 그러면 확대하는 영역만 볼 수 있습니다. 줌, 이게 윈도우입니다. 클릭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줌, 올이 있습니다. 전체 보기, 올, 그러면 전체 보기인데 이 전체 보기가 차이가 뭐냐면 0,0부터 시작합니다. 0,0부터 해서 이 전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줌, 올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0,0 부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줌 보면 익스텐트 기능이 있습니다. 익스텐트 기능은 오브젝트만, 도형만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게 됩니다. 익스텐트. 어느 걸 쓰면 조금 더 나을까요? 익스텐트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야 내가 작업한 영역이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다가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2배 커져라 이렇게 됩니다. 줌 숫자 2를 들으면 2배 커지게 됩니다.
이미 지금 2배 커진 거죠. 줌 3 그러면 3배. 줌 1 쓰면 1대1입니다. 계속 볼까요? 줌 뒤에 줌 명령을 실행하고 여기다 숫자를 쓰는데 제가 2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2배 커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줌하고 2 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커져요. 왜냐하면 2배가 커졌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미트입니다. 제가 리미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그리고 이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리미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뜹니다. 로우 레프트 코너 0,0입니다. 0,0에서 엔터. 그러면 어퍼 라이트 코너 420297 A3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리미트를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 영역이 A3로 딱 고정이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오프 시켜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만약에 ON을 시켜놓으면 그 이상 안 그려집니다. 자, 제가 새로운 도면을 꺼냈고요. 리미트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 4202 297이죠? 자, 이때 ON 시킵니다. 그러면 자, 안쪽에 이렇게 서클이 그려집니다. 근데 제가 바깥쪽으로 계속 나가죠. 안 그려져요. 안 나가요. 안 그려져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려지는데 일정 순간 그려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그려집니다. 라인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뜨냐면 아웃사이드 리미트라고, 리미트 바깥에서 있기 때문에 안 그려집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리미트의 역할이에요. X라인이야 그려지겠죠? 왜냐하면 리미트 안쪽에서 그린 거니까 그려지겠죠? 바깥쪽에서는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영역 자체를 내가 딱 지정시켜 놓는 명령어가 리미트입니다. 얘를 이제는 안 써요.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줌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여기다 숫자를 쓰잖아요. 이 숫자의 기준이 바로 리미트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왔던 리미트를 기준으로 2배 커져라, 3배 커져라, 혹은 2분의 1로 줄어들어라, 3분의 1로 줄어들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1 나누기 2 그러면 리미트를 기준으로 화면을 설정해라, 이런 얘기가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줌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를 기준으로 2배 커졌습니다. 다시 봅니다. 줌 2라고 썼어요. 더 이상 안 커지네요. 맞습니까? 자, 제가 뒤에다가 X자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스크린이 기준이 돼서 2배 확대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리미트가 아니고 뒤에 X자가 붙으면 리미트가 기준이 아니고 화면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2배 커져라, 이런 얘기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페이퍼 스페이스에서 또 나옵니다. 페이퍼 스페이스, 즉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환경 설정할 때 꼭 써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능입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축척을 못 맞춥니다. 줌 1 나누기 2x 화면을 2분의 1로 맞춰라, 1 나누기 4x, 이렇게 X자를 붙이면 누가 기준이라고요? 네, 화면이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레이아웃을 눌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레이아웃을 눌러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것도 지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M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 사각형이 뭐냐면 모델 뷰입니다. 모델 뷰예요. 이 사각형이 모델 뷰이고, 자, 화면을 확대합니다. 자, 얘가 모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역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델 뷰가 있고
페이퍼 뷰가 있고 페이퍼 스페이스가 있고 모델 스페이스가 있고, 즉 모델 영역이 있고 종이 영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종이 영역에서 모델 영역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야 돼요. 그게 바로 MView. 발음이 조금 이상해요. MView입니다. 명령어가 MView예요. 풀어서 말하면 모델 뷰입니다. 모델 뷰. 그러니까 페이퍼 스페이스에서 종이 영역에서 모델을 바라보는 명령어. 쉽게 얘기해서 모델 뷰를 불러오기입니다. 모델을 뷰를 뭐를 불러와요? 뷰를 불러오는 겁니다. 뷰를. 뷰가 뭐예요? 화면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브젝트는 얘일까요? 얘일까요? 1번, 2번. 2번. 네, 2번이 오브젝트입니다. 얘 오브젝트 아니에요. 선택이 안 돼요. 얘는 아무리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럼 레이아웃에서 수정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제가 선택을 했는데 선택이 되나요? 네. 안 돼요. 테두리를 누르니까 비로소 선택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테두리 눌러서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워놓은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MView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모델 뷰를 실행하면 명령어가 이만큼 또 한바닥 나와요. 이걸 다 쓰느냐? 아니요, 다 안 써요. 물론 다 쓰면 좋게 하겠죠. 자, 먼저 먼저 코너 뷰, 즉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면 사각형을 그립니다. 바로 이 사각형이 모델 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MView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MView를 사용하실 때 중요한 점은 이렇게 겹치게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델 뷰가 다른 모델 뷰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사용하는 방법 설명해 드립니다. 원래 명령어가 mSpace하고 pSpace입니다. mSpace 명령어를 쓰면 모델 뷰가 활성화됩니다. pSpace를 쓰면 페이퍼 스페이스가 활성화됩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볼까요? mSpace 그러면 이렇게 모델 스페이스가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pSpace 그러면 다시 페이퍼 스페이스가 활성화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mSpace 엔터 확인. 이거 화면 이동합니다. mSpace 엔터 그 다음에 화면 이동해 보세요. 화면 이동입니다. 펜 기능입니다. 휠 드래그 하시면 돼요. 다시 pSpace 명령어도 기억하는데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가 활성화하고자 하는 모델 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 뷰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화면 이동이 안 돼요. 저는 지금 계속 페이퍼 펜 기능 쓰고 있는 겁니다. 휠 드래그 하고 있는 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 영역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비로소 화면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각각의 모델 뷰가 활성화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뷰예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뷰. 선택이 되나요? 안 돼요. 이런 경우 선택이 안 됩니다.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중간에 겹쳐지고 일부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얘를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동을 해서 요만큼 빼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영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화면을 너무 많이 확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못 나가요.
바깥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주변에 다 엠뷰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PS라고 써요. 맞아요. 정답. 커맨드를 쓰시면 돼요. PS. 페이퍼 스페이스. 그래야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더블 클릭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써야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엠뷰. 그 다음에 피트 기능이 있습니다. 피트는 출력할 수 있는 영역에 꽉 맞추어서 모델 뷰를 갖다 놓는 것. 그게 피트입니다. 출력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꽉 맞추어서 갖다 놓는 것. 그게 피트예요. 그 다음 엠뷰 2, 3, 4라는 얘기가 있죠. 그 뒤에 화면을 4개 갖다 놓는 것, 3개 갖다 놓는 것, 2개 갖다 놓는 것입니다. 4개를 갖다 놓아 보겠습니다. 4개를 갖다 놓는데, 자, 4개 맞습니까? 네. 엠뷰 4개, 그 다음에 얘도 피트를 쓸 수 있습니다. 피트. 그러면 화면에 꽉 맞추어서 모델 뷰를 만드는데 4개를 쪼개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들이 이렇게 여러 개로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엠뷰 그 다음에 3개입니다. 화면을 셋으로 쪼개는 거예요. 셋으로 쪼개는 방법이 5가지 정도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호리젠탈, 버티컬, 어버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 호리젠탈이면 수평으로 이렇게 3개를 쪼개는 거예요. 화면을. 버티컬은 이렇게 수직으로 3개를 쪼개는 겁니다. 어버브는 크게 위쪽으로 하나 놓고 아래로 작게 2개 놓으면 돼요. 빌로우는 아래쪽으로 크게 하나 놓고 위쪽으로 2개 작게 놓으시면 됩니다. 레프트는 크게 왼쪽으로 놓고 작게 오른쪽으로 2개 놓는 것. 라이트는 크게 오른쪽으로 하나 놓고 작게 이렇게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 2개 놓는 것. 큰 화면이 어디 있느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아니면 아예 공평하게 수평으로 쪼갤 것인가? 수직으로 쪼갤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빠르게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호리젠탈. 호리젠탈이면 수평으로 이렇게 3개를 쪼갭니다. 엠뷰 3개, 버티컬. 버티컬은 수직으로 화면이 3개 됐나요? 다시 엠뷰 3개, 어버브. 어버브는 어디 위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위에 큰 화면을 두는 겁니다. 위에 큰 화면을 두고 아래로 작은 걸 2개 두고. 자, 다시 엠뷰 3개, 레프트.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거죠. 큰 화면이. 자,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빨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엠뷰 2개. 호리젠탈 버티컬이네요. 뭐 수평으로 2개를 쪼갠다든지 혹은 수직으로 2개를 쪼갠다든지. 그럼 우리가 쓸 건 뭘까요? 4개요. 4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쓸 거는 4개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정면, 여기다 평면, 여기다가 우측면. 얘는 삭제. 이해되셨나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다가 서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엠뷰에 보면 오브젝트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그린 이 오브젝트를 모델 뷰로 바꾸는 겁니다. 모델 뷰가 된 거 맞습니까? 네. 내가 PPT 화면처럼 이렇게 꾸며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별을 만들어 놓고 혹은 하트를 그려 놓고 이걸 모델 뷰로 만들겠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바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때때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폴리거널 클릭하면 도형을 내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그릴 수 있는데 이 도형을 가지고 모델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나 폴리거널은 모델 뷰를 좀 꾸미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모델 뷰에 가면 락 기능이 있습니다. 락 기능. 여기 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하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무브가 아니고 화면 이동입니다. 화면 이동이에요. 자, 이 화면 이동을 줌인 줌아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모델 뷰 락. 락이 잠금이란 뜻이죠? 네, 온 시킵니다. 그럼 잠글 걸 선택하래요. 선택했습니다. 자, 더블 클릭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 움직여요. 잠금이 이게 줌인 줌아웃과 화면 이동이 막힌 겁니다. 그럼 언제 쓸 수 있을까요? 락을 쓰는 이유. 왜 락을 쓸까요? 축척을 맞춰 놓은 경우. 축척을 맞춰 놓으면 얘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척을 맞춰 놓은 경우 해당 모델 뷰어를 잠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페이퍼 스페이스처럼 작업하게 돼요. 아까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수정 안 되나요? 바로 지금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모델 뷰 아니 그냥 넘어갈까요? 확대 더블 클릭. 그러면 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수정된 거 맞나요? 네. 내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페이퍼 스페이스에서 그린 게 아니고 모델 스페이스에서 그린 겁니다. 선택하고 얘는 히든 선이죠. 히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가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모델 뷰 락을 풀어 봅시다. 오프. 그럼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하면 확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잠금 기능은 종종 사용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페이지 셋업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페이지 설정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이 화면이 출력하기에 적합한 화면은 아닙니다. 이걸 설정을 해줘야 돼요. 커맨드로 페이지 셋업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화면 하단에 레이아웃 요 탭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페이지 셋업 매니저라고 나옵니다. 얘를 누르셔도 돼요. 그럼 똑같이 페이지 셋업이 실행됩니다. 오른쪽 버튼 페이지 셋업 매니저. 그러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페이지 셋업이 됩니다. 모디파이 누르면 이렇게 셋업 환경 설정 창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어저께 봤어요. 그죠? 이거 어떤 명령어였습니까? 네, 플롯 명령어였습니다. 뭘로 출력할 것인가? 출력할 거. 그 다음에 종이 사이즈. 이때 플롯 에어리아는 레이아웃입니다. 센터 더 플롯 자연스럽게 맞춰져 있고요. 1대1입니다. 뭐만 맞추냐면
프린터, 사이즈, 스타일 테이블 세 가지만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PDF, A4, 모노크롬.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설정이 끝난 거예요. 플롯보다 환경 설정하는 게 조금 더 쉬워졌죠. 그리고 OK.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테두리를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CAT 같은 경우는 이거 테두리 설정이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봤던 리미트라는 명령어 있었습니다. 리미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리미트라고 쓰면 이렇게 좌하단점, 우상단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점들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렉탱 이거 카피해 가지고 붙여넣기. 카피, 페이스트, 다시 카피, 페이스트.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사각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사각형 그려낼 수 있어요. 리미트 명령을 이용하시면 리미트 명령어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가는데 이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옵셋 10mm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 선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거 그리란 얘기예요. 이거 그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왔던 이야기가 프린트물에 나왔던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 그리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란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안에 모델 뷰를 불러와라 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델 뷰, 피트. 그 다음 대각선으로 하나를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 다음 렉탱 아무데나 클릭하고 297,210 똑같이 대각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끝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딱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 옵셋 10mm. 그러면 A4 사이즈를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거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CAT 시험 볼 때는 이 테두리가 안 보일 겁니다. 이 종이를 이 도면을 줘요. 다운받습니다. 도면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리게 되는데 그때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각형 그리시면 돼요. 0,0에서 297,210 그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땐 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0,0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모델 뷰를 들어갑니다. M뷰 4개 이렇게 클릭해 놓으면 화면 4개 나오죠. 마지막 우상단 하나 지워냅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긴 탑뷰만,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프론트만,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라이트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 사각형 테두리입니다. 이 사각형 테두리를 감추어야 돼요. 감추는 방법은
레이어에서 프리즈 걸면 됩니다. 이 레이어에서 프리즈를 걸면 이 사각형 테두리는 없어집니다. 자, 확인.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여기다가 엠뷰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엠뷰로 체인지 시키죠. 자, 그 다음 해당 엠뷰를 프리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테두리가 감춰집니다. 테두리가 감춰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명령어가 바로 이 엠뷰 셋업입니다. 엠뷰 셋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엠뷰 셋업을 이용해서 축척과 위치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즈도 위치도 다 달라요. 그죠? 자, 엠뷰 셋업. 그러면 엠뷰 셋업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스케일 뷰포트와 얼라인 이 두 가지입니다. 스케일 뷰포트와 얼라인 이 두 가지로 스케일 뷰포트와 얼라인 이 두 가지로 작업을 합니다. 스케일 뷰포트는 축척 맞추기란 뜻이고 얼라인이란 얘기는 위치 맞추기란 뜻입니다. 자, 먼저 스케일 뷰포트를 이용해 보죠.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스케일 맞출 모델 뷰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모델 뷰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인터랙티브하게 할까요? 유니폼하게 할까요? 인터랙티브란 얘기는 좀 다양성 있게, 다양하게. 어디는 뭐 1대1, 어디는 1대2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유니폼하게, 아니면 다 똑같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축척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유니폼으로 갑니다. 유니폼, 엔터. CAD가 물어봅니다. 엔터 더 넘버 오브 페이퍼 사이즈, 페이퍼 유니트. 페이퍼의 1mm가 모델의 몇 mm이냐 이거죠. 축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대 50입니다. 축척의 개념이. 그럼 앞에 1은 종이의 1mm가, 뒤에 50은 실물의 50이죠. 페이퍼 스페이스는 종이죠. 종이의 1mm가 모델의 2mm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대2 축척이 됩니다. 배척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5대1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종이가 5고 모델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맨드를 읽어보셔야 돼요. 페이퍼 유니트, 그러니까 페이퍼 스페이스 유니트. 종이의 단위, 즉 1로 물어보면 돼요. 종이의 1, 1 엔터. 그러면 엔터 더 넘버 오브 모델 스페이스 유니트. 모델의 몇 밀리냐. 바로 여기에 축척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1대2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척이 1대2로 다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엠뷰 셋업으로 축척을 이렇게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봅시다. 모델 뷰, 아니 더블 클릭. 엠뷰 셋업 없이 축척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엠뷰 셋업 없이 맞추는 방법이에요. 자, 줌 명령어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까 줌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했습니다. 1 나누기 2xp. 뒤에 문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p라고. 축척이 맞춰지네요. 줌 명령어를 이해해야 이렇게 축척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얘가 2분의 1 도면으로 맞춘 겁니다. 이렇게 줌 명령어에 1 나누기 축척 그리고 뒤에 xp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축척을 맞출 수 있어요. 만약에 배척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축척 xp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얘처럼 축척이라면 1 나누기 축척 그리고 xp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 가지로 축척을 한번 맞춰 보시죠.
그 다음 위치를 맞춰야 돼요. 위치를 맞춰야 됩니다. 자, MV 셋업을 보시면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얼라인이 바로 위치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위치를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 끝점에서 오스냅이 꺼졌네요. 자, 끝점에서 선을 이렇게 긋고 다시 끝점에서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인터섹트도 켜놓고 그 다음 이동하기 끝점에서 수직으로 맞춰지는 거 맞습니까? 자, 이동하기. 자, 얘는 안 맞네요. 다시 라인 이동하기 맞춰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 얘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스트레치로 늘리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좀 무식해요. 그죠? 자, 우아하게 해봅시다. 무식한 게 좀 좋은가요? 자, MV 셋업 얼라인. 자, 어떻게 갈 건지, 호리젠탈로 갈 건지, 버티컬로 갈 건지.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버티컬은 수직으로. 위치점만 맞춰주면 됩니다. 호리젠탈. 자, 오스냅이 꺼지니까 오스냅 체크해 주세요. 이 점이죠. 그 다음에 뷰포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치점을 클릭합니다. 맞아졌나요? 자, 버티컬. 자, 뷰포트 클릭하고 베이스가 되는 지점을 클릭합니다. 타겟이 되는 뷰포트를 클릭하고 타겟점을 클릭합니다. 끝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방법에서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하고 편하죠.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 방법 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줌명 영어도 두 가지 방법이 있듯이 위치를 맞추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맞춰 보실까요? 우리가 이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치수를 봅시다. 여기 치수가 55죠. 네.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치수로 나와요. 그냥 그리면 2분의 1이니까 이 치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스냅을 적용해서 클릭하는 순간 치수가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 모델에 있던 내용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너무 크잖아요. 왜 큰 거냐면 지금 딤 스케일 있죠? 이 딤 스케일이 2로 되어 있거든요. 자, 1로 바꿔봅시다. 1이고 스타일에서 얘도 2.5로 바꿨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레이어도 바꾸고, 자, 똑같이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값 자체가 이렇게 똑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